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 형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태즈님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동생님. 예, 오랜만입니다. 태즈 형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네. 또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아프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감기 목살이 걸려갖고. 감기 목살이요? 네, 3인분에 걸려서 좀 배가 아이고, 아이고, 불렀네요. 아이고.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즈예요. So today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So let's start. 일단 이번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제가 일전에 언급한 적 있는 검사 동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다른 이야기 중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이 검사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를 예, 한번 내가 풀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썰을 준비를 하면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사건의 당사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에 라디오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외하고 이 녀석이 알고 있는 그리고 들은 오, 그리고 겪은 요상한 이야기들 위주로 몇 개 전해보려고 해요. 시리즈로.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개봉 박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녀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9살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해요. 이야, 예, 1년 월반을 해서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20대 중반 나이에 사실 패스했고 수도권 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다른 부처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뭐 스펙만 딱 들어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손꼽아주는 엘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랑은 접점이 크게 없는 그런 직군이에요, 원래라면은.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친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털털하고 너무 털털해가지고 30대 초반인데 지금 정수리까지 털털해져 버렸어요, 애가. 정수리도 이제 나라에 충성을 한다고 다 벗겨진 그 정도로 아주 털털한 놈인데 여튼 이 녀석의 집안도 꽤나 엘리트예요. 아버지도 검사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현재 유명 커피 체인점 사장을 하고 계세요. 체인점 뭐 지점장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메이커의 사장을 하고 계신 분. 집도 부유하고 그 사는 동네가 한남동이에요. 아주 좋은 돈이 좀 부유한 그리고 또 집안이 더 빵빵한 게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얘네 집 뭐 동생 형부터 해가지고 아들이 3명인데 전부 다 군대도 갔다 오고 예, 뭐 어떤 꼼수를 쓰거나 이런 거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정말 진짜 보기 드문 집안 중에 하나예요. 제 동생이지만서도 뭐 그 녀석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녀석의 아버지가 초년 검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편의상 아버지의 이름은 춘봉으로 부르도록 하겠고 그 이야기 중에 뭐 반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대 배경은 80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자면은 이 춘봉이가 검사가 처음 되었을 무렵에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나 뭐 TV에서 보는 검사들은 막 머리 막 2대8로 하고 네, 머리 잘잘 흐르고 양복 입고 딱 좋은 차 타고 뭔가 좀 삐까뻔쩍하잖아요. 뭔가 사회에서 이 지도층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많이 배운 느낌도 나고 예. 뭐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은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옛날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더라고요. 늘 서류에 둘러싸여서 사건 처리만 하다 보면은 하루가 가고 맞아요. 다음날 또 출근을 하면 또 서류가 이만큼 쌓여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춘봉이가 입사했던 시절은 격동의 80년 아닙니까? 이 당시 뭐 시대상을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주 바쁘고 누구나 다 힘들고 뭐 그런 시절 그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많아봐야 2번 정도 집에 들어가고 주말이나 평일에는 일 처리하느라 진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한 3일처럼 보내는 거예요. 예, 한 번 나오면 3일 있다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던 와중에 어떤 사건 하나를 떠맡게 돼요. 뭐 어떠한 특별하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이 범인이 처음에 잡혀올 때 범죄 사유가 단순하게 강은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강은은 지금부터 거시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약간 좀 단어를 순화해서 거시기를 저질러서 자수를 한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놀라운 건 동일 거시기 전과가 도합치였기도 하고 귓볼은 누가 뭐 뜯어먹은 건지 뜯긴 건지 살이 뜯겨나가져 있고 불규칙적으로 딱 모습을 봤을 때 야, 뭐 이런 X가 다 있나?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스스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조사를 하면서 너 이름 뭐 물어보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예. 신원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처음 뱉은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땡땡동 10월 3일 모녀 거시기 오후 3시에 내가 했고 그 다음 달인 땡땡동 11월 30, 11월 23일 혼자 사는 김양 거시기 내가 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쫙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들어와서 이름 뭐야 이렇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딱 앉는 순간 자기의 범죄 내역을 쫙 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9개를 저지르고 지금 자수를 또 한 거다. 내가 요번에 나가서 이렇게 9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딱 들었을 때 누가 마치 강요해서 외우라고 네. 시킨 것처럼 줄줄이 막 말을 하니까는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죄가 없어도 죄를 지은 사람 만드는 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춘봉이는 이 일대에서 발생한 거시기 범죄들을 다 그냥 덤탱이 씌우고 고문하고 이래서 나한테 데리고 온 건가? 그래서 나보고 잘 처리하라고 나한테 이 일을 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재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얘가 말한 게 다 맞는 거예요. 외압은커녕 자기 혼자 술술 범죄를 처음부터 자수할 때부터 내뱉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 녀석이 진짜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은 인간이야라는 생각에 역겨움을 느껴서 취조하거나 이런 하는 도중에 그 춘봉이가 뺨도 때리고 밥을 먹여야 하는 시간에 일단 버러지 새끼는 밥도 아깝다. 밥상 치워. 밥도 안 먹이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은 거의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범죄자의 인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법의 보호를 받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여튼 그런 식으로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서를 다 꾸미고 재판을 받고 넘겨지고 교도소로 이감되고 형이 딱 나왔는데 25년형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다 놓고 했는데도 정신적으로 온전치가 않다는 이유로 형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25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종 전과가 7범이나 있고 9명이나 나쁜 짓을 한 놈인데 25년밖에 안 나온 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은 일단 25년형을 받은 거에 그래도 만족을 하게 됐답니다. 이게 춘봉이의 검사로서 처음으로 맡은 큰일이었고 요 일이 뉴스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올 정도로 잘 처리가 되었고 이런 큰일을 맡아보니까 이것저것 배운다는 느낌으로 거시기범의 인적사항이나 범죄에 대한 동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처음에 동기라든가 왜 굳이 증거도 없는데 자수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전부터 계속 들어서 나중에 형을 받고 교도소로 이감된 다음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왜 자수를 했는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걸 물어보기 시작해요. 춘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검사 대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이 춘봉이라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의 행동들 절대 잡히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증거라는 게 없는데 예. 수사를 해보니 증거라는 게 없고 얘가 말을 안 했으면 이게 미제 사건으로 넘어갈 그런 사건들인데 자수를 한다? 아무튼 그런 궁금증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이 거시기범은 그때 형을 받을 때 나이가 30대 한 중후반 정도였고 이 사람의 인생은 변변한 직장은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른 지방 도시 다른 큰 도시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고 예. 봄 여름을 일을 한 다음에 가을 겨울은 쉬고 이런 식으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을 겨울에도 간간히 일용직 일이 있으면은 하루 이틀 나가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을 겨울에든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잡혔을 때 20대 초반 시절인데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학생 여자아이를 거시기해서 예. 현행범으로 잡혀요. 그리고 1년 4개월을 처음에 복역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소 후에 말죽거리 일대에서 20대 아녀자, 30대 아녀자 6명을 거시기한 혐의로 잡혀서 6년을 더 살고 나왔고요. 그 뒤에 출소해서 이제 미성년자 앞에서 음란행위, 20대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 등등 음란행위로 또 전과를 쌓았고 오. 이런 식으로 이런 범죄만 20대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수를 하기 전에 행적이 약간 골 때리는데 일단 그 동네에서 5명 정도를 거시기한 상태에 인근에 발바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거시기범은 이번에 누군가에게 물어서 좋은 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곳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뭔가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을 가고 싶어서 차를 끌고 이동을 해서 숙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이제 덩그러니 있는 무당집을 가게 돼요. 예. 당집에 들어간 순간 무당을 독대로 마주하고, 근데 그 무당이 엄청난 미인인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거시기범이 힘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무당에게 자신의 점사를 봐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당의 몸을 음흉하게 훑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거시기범이 머릿속에서 이런 더러운 욕망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장 일을 치르고 싶었는데 낮이고 밖에서 대기하는 손님도 있으니까는 일단 무당 이야기 등등마냥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인상을 딱 찡그리면서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썩은 내가 나냐. 너 들어오고 나서 자꾸 썩은 내가 난다. 아, 네가 뭘 달고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맨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네 몸에서 나는 썩은 내 같다. 네 인생의 색욕을 좀 참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못 참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너 사람 아니지. 이 썩은 내가 보통이 아닌 걸 보니까 넌 사람 아니다. 야, 숨 쉬고 밥 먹고 말한다고 다 사람이냐? 야, 가라. 너 같은 새는 더 이상 내가 점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너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복비 같은 거는 줘도 안 받으니까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시기범은 뭐라 대꾸를 하고 싶었지만은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게 싫어서 당장은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무당집을 나서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서 해가 저물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날 해가 저물고 밤안개가 자욱히 깔린 그날 저녁 무당집 담을 넘어요. 그리고 무당이 자고 있는 방을 들이닥쳐서 무당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시기범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근데 희한한 게 무당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예. 저항이 없더래요. 거시기범이 못된 짓을 끝마칠 때까지 그 어떤 소리도 안 내고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일을 치룬 거시기범이 무당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 현금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나갈 때 예. 무당이 그 거시기범 뒤통수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새는 7일 지나면은 잠을 못 잘 거고 10일이 지나면은 환청이 들릴 거고 20일이 지나면 네 몸을 좀 먹을 거고 예. 30일이 지나면 네 숨통은 끊어 없어질 거다. 너는 한 여자를 욕보인 게 아니라 무녀를 욕보였고 신의 제자를 범하였으니까 네 목숨은 네 명대로 못 살 거다. 네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침을 퇴하고 뱉더래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또 이 나쁜 놈이 등골이 오싹했으나 화가 더 치밀어 올라와서 무당을 때리기 시작해요. 예.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 날 새벽 동이 떠오를 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짓과 폭력을 번갈아 가면서 막 해요. 그렇게 해가 뜨고 거시기범은 담을 넘어서 무당집을 나오게 됩니다. 예. 훔친 보석 같은 거랑 현금으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7일째 전에 아침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잠을 들려고 해도 머리가 더 아파서 예. 눈 감는 게 머리가 더 아프더래요. 그래서 뜬 눈으로 이틀을 보내게 된대요. 잠도 못 자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10일째 되는 날에 환청이 들리는데 수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귀가 아플 정도로 아니 그걸 넘어서 골이 울릴 정도로의 환청을 듣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착랑 증상까지 같이 와버려서 몸이 막 가렵지도 않는데 가렵다고 막 긁고 막 긁다 보니까는 뭐 피부가 벗겨지는데 손가락이 간지러워서 벽에 대고 막 손가락 비비고 있다가 손톱에 삐지고 머리가 막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는 머리카락을 뜯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뭐가 막 계속 간지러워요. 그래서 또 귀가 간지러워서 귀를 긁다 보니까는 귓볼을 뜯고 있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라면 위로 면 대신에 지네가 보이고 잇몸이 가려워서 긁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 이빨을 보고 있고 이런 이상하고 희한한 행동하는 자신 있는 모습이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잖아요. 7일째 못 자고 10일째 환청이 들리고 20일이면 네 몸은 좀 먹고 한 달이 지나면 네 숨통 끊어 없어질 거다. 근데 이 가게로 그러면 찾아오면 이 편지를 주라고 나 주고 갔다고. 아 진짜 그 무당 용한가 보다.
당신이 올 줄 어떻게 하고 나한테 딱 편지를 맡겼을까. 참 용하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편지를 줘요. 예. 그 편지를 얼떨떨하게 받고 이 거시기범은 가게 밖에 나와서 근처에 있는 평상에서 편지를 읽어요. 적힌 내용은 간단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근데 그 밑에 칸에 늦었을지도 하고 물음표 2개. 나는 문구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소름이 너무 돋더래 거기서. 아,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구나. 거기다가 이제 근 20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씻거나 뭐 그런 것도 거의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달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수를 빨리 해야겠다. 나는 생각에 그 길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고 그렇게 춘봉이한테 넘어오게 된 사건이었고 그 놈이 범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춘봉이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놈 말하는 걸 잘 보니까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막 고개도 막 부르르 떨기도 하고 눈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막 허공에 대고 욕을 하기도 하고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놈인데 이 이야기를 되게 조리 있게 잘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건가? 이 새끼 뭐 그런 쪽으로 되어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내가 살다 범죄자 말을 믿으려고 하냐 고지고대로 괜히 내가 헛걸음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사건을 잊게 돼요. 예. 그러다가 같이 동기였던 다른 검사랑 밥을 먹는 자리가 있어갖고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예. 동기였던 검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혹시 그때 그놈 그 얘기 들었냐고. 누구 말하니까 그때 그 거시기범 그거 얘기 들었냐고. 무슨 얘기 이렇게 물어보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도소 내에서 살자 행위를 수도 없이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죽지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은 목욕탕 내에서 물을 먹고 했는데 튼튼한 배관이 부러지고 하필 그 배관이 온수 배관이라서 부러지는 바람에 큰 화상을 입었고 물이 쏟아져서 예.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동한 병원에서 살자 하려고 몰래 숨긴 주사 바늘을 삼켰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그 주사 바늘이 몸 어딘가 막 돌아다니는지 찌르고 아파서 복통을 일으키고 뭐 검사를 해봐도 바늘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복통을 일으키거나 막 여기저기 몸 쑤셔서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화상 치료를 하고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서 살자 행위를 하려고 들이켰는데 식도가 이미 헐어 있는 상태였고 제대로 못 삼키고 바로 구토를 했는데 운 안 좋게도 폐 한쪽의 기능이 잃어버리고 예.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평생 숨을 헐떡이면 살아야 했고 기타 등등 살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 살아나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받는 생활을 했대요. 그렇게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래 그랬냐 근데 뭐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래 알았다고 그냥 넘겼대요. 자 근데 80년대 때 30대 후반이었고 25년형을 받았으니까 한 2010년대쯤에 대충 출소를 한다고 치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출소한 당일에 버스에 뛰어들어서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죽기는커녕 몸 반쪽만 마비가 되고 허리까지 다쳐갖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봉이가 또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는 진짜 이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니까는 춘봉이가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처음 맡았던 큰 사건이었고 자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능한 검사로 만들어진 타이틀을 준 그런 범죄자 놈인데 한번 보고 싶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동안 어찌 살았나 하고 찾아가서 보니까는 얼굴은 거의 안 늙었는데 네. 몸이 진짜 너무 말라가지고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말라있더래요. 그래서 그 놈을 보면서 춘봉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니까는 맨날 환청해, 아기 소리에, 몸은 가렵지, 잠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딱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딱 죽지 않을 만큼 재우고 딱 죽지 않을 만큼 환청이나 가려움증, 환각, 고통을 준다 이거야. 몸이 조금 나으면은 다시 시작되고 버틸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지면은 살려놓고 몸이 회복되면은 또 괴롭히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자를 했는데 그때마다 죽기는 그냥 다치기만 했다고 허탈해하면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모습으로 딱 얘기를 하더래요. 예. 수십 년 만에 보게 된 그 나쁜 놈의 모습을 춘봉이는 그래 어쩌면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게 무언가는 있구나.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무당도 건드렸고 예.
거기에 화가 나 신이 내린 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예를 들어서 명부에 적힌 나이가 뭐 80이라고 친다면은 그때까지 평생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는 벌을 이제 내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 생각은. 거기다가 뭐 죽어도 과연 그 뒤는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끝에 말씀드리려고 아껴놨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거시기범이 편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유당한테. 그 뒷면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네가 숨을 거두는 날 지옥의 사천왕들이 너의 팔다리 뜯어서 따로 먹어치울 거다. 지옥의 사자가 너의 머리를 뜯어갈 거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거시기범은 자기가 이제 생을 다하고 가는 날 있잖아요. 네. 그때가 지금 너무 무섭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래서 그냥 살면서 벌 안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죄를 지어서 다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근데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은 본인 눈에는 피눈물 그 이상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우리 뭐 귀족분들은 착하시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니까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맞아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주변에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당하면 정말 이렇게 심하게 당하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착하게 법 지키면서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한 결말이라서 너무나 또 다행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또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그렇죠. 막 열불이 터지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도 태진님께서는 인과응보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맨발로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충성! 충성! 자, 태재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확실히 무언가 있구나. 우리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를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흘린다. 이 말이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점을 꼭 알고 계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태재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태재예요. 이번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검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경찰분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집안끼리도 친하고 아버지랑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이고, 그 동생이 삼촌이라고 불렀었을 만큼 진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은퇴하실 때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장 뿌듯했던 검거 현장, 예. 아니면 뭐 가장 가슴 아팠던 범죄 현장 같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걸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배경은 한 70에서 80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언제나 그렇듯이 가명은 똘비라고 칭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섬인데, 그렇다고 막 엄청 큰 섬은 아니고 여객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똘비섬, 똘순이섬, 뭐 태즈섬 이렇게 있으면은 그 셋 찍고 다시 그 섬으로 돌아오는 여객선이 있는 그런 섬인데, 이 똘비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1세의 나이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천의 고아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동네에 있는 가장 부자였던 김씨 아줌마네가 걷어서 키웠어요. 근데 말이 키운 거지 그냥 온갖 잡일시키는 머슴이에요, 머슴. 예를 들어서 뭐 나무도 캐고, 그때는 물도 데우고 빨래도 하고 예. 뭐 하고, 그러니까 온갖 집안일을 다 한 거예요. 잡초도 뽑고 뭐 배 들어오면은 생선 내장도 떼고 뭐 말리고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눈 뜨면 밭일, 바닷일, 해 떨어지면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 깨털고 뭐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밥은 잘 주면은 찬밥에 된장 한 숟갈 정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산에 몰래 닭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일손도로 가면 과일 같은 거 몰래 한두 개 챙기고, 자신만의 비밀 기지에 숨겨놓고,
그런 군것질들을 야금야금 했대요. 그래봤자 그 나이 때 한창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또야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살고 구는 거예요, 그냥.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힌 거. 이거는 진짜 그 빙산의 일각이고 네. 조금 심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개구리알을 한다든가 살아있는 조그마한 도망뱀을 한다든가 뭐 이게 조금 센 거. 빙산의 일각 중에. 그만큼 엄청 괴롭힌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다 때려 부수고 낫으로 그냥 다 때려 죽이고 나가고 싶은데 참고 살았어요. 왜? 고립된 섬이니까. 마을 주민들은 다 김씨 편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카르텔 아닌 카르텔 같은 데 있는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도망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게 나가는 배는 어차피 여객선 말고는 예.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다른 어업을 하는 돌아다니는 배들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는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도망을 가긴 해야겠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곳을 벗어나려면은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니까 어선 못 타. 수영쳐서 갈 수 없지. 그러면 일주일에 2-5번 오는 네. 뭐 식료품이나 부자재 그리고 낚시꾼들이 자주 왔대요. 거기가. 거기 여객선에 몸을 숨겨 도망을 치자. 근데 도망치기 전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박을 하면은 출입군 하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기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이제 여벌의 옷이랑 약간의 어떻게든 구한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비닐로 꽁꽁 싸매서 등에 들쳐매고 배를 돌아서 그러니까 정면 쪽 말고 측면 쪽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 유람선 같은 배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로 다이빙을 하고 사이드 쪽으로 누가 눈치챌까봐 물속을 잠수에 들어갔다가 배 옆에 놓여진 사다리 타고 배 위로 올라가서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렇게 그 섬을 탈출하게 돼요. 참고로 이 똘비는 20살이 넘어서 한글을 배웠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왜 한글도 모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은 약간 공동체라 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도 출석 처리를 해준 거예요. 학교를 안 나오고 일만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졸업장만 있고 한글이든 덧셈 뺄셈이든 모르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 김씨네 아줌마 집이 거의 섬 주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일대에. 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배에 숨어서 도시로 나와서 일단 이 지역은 벗어나야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가야겠다. 그래서 걸어서 이동을 했대요. 돈은 최대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껴서 급할 때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것도 밤에만 이동했대요. 혹시라도 싶어서. 네. 낮에는 땅굴 파서 자고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마을 회관 같은데 아니면 뭐 어떤 원두막 같은 데 가가지고 생감자, 무, 가끔 운 좋으면 잔칫날 먹다 남은 음식들이 마을 회관에 있었대요. 그런 것들을 몰래 먹으면서 먹기 전에도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먹을 만큼 심성은 착했어요. 똘비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먼 타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돼요. 근데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했고 험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설 현장 일이 힘들기는커녕 평상시에 하던 일의 절반 정도만 힘이 들어가더래요. 거기다가 원래는 거적대기를 덮고 자고 이랬는데 뜨끈한 방 잠을 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원할 때 마치고 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밥도 잘 나오고 거기다 돈도 주네. 완전히 살아있는 일터인 거예요. 이게 와, 이 좋다 이러면서 일을 잘하니까 얼마 못 가서 금방 에이스로 등극을 해버려요. 그 바닥에서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똘비를 많이 데려갔대요. 근데 이 똘비라는 사람은 돈을 쓰는 법은 몰라요. 왜냐면 거기는 뭐 슈퍼라는 게 없고 뭐 전빵 같은 개념이 있고 거기다가 뭐 돈이 없으니까 전빵을 갈 일도 없고 뭐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장 이 똘비한테는 이 돈은 그냥 종이에요. 그냥 종이.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서 단칸방 사글세로 이사를 갔다가 돈이 좀 많이 모이니까 전세 계약까지 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방을 좀 늘려가니까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현장에서 노랭이 윤씨라고 불리는 반장이 있었어요. 그냥 편의상 윤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윤반장이 똘비를 불러요. 네. 그 윤반장 인상차게를 말씀드리자면은 옷도 거의 안 갈아입고 씻는 거는 뭐 비오는 말고는 거의 못 봤다고 할 정도로 후질근한 사람이에요. 예. 일당을 받으면은 대포집에서 거의 탕진하고 여기서 대포집이랑 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탕진을 하고 평판이 안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옛날에 사람 몇을 불구로 만들었다더라.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손가락을 노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당은 지금 받는 건 4배는 줄게.
하루 일당 4배. 얼마 안 돼. 3일이면 된다. 그리고 선불로 줄게. 혹시나 내가 해야 하는 것 같거나 뭐 이상한 느낌 좀 안 해도 된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 간다고 말해도 된다. 네 주변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3일 정도 가겠냐. 3일 정도면은 거의 보름치 일당 받아간다. 근데 너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곱절에 그 곱절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잘만 해가지고 네가 부지런히 하고 운 좋으면은 1년치도 버는 거야. 어떻게 뭐 생각했으면 내일까지 말해줘라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똘비는 고민을 했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고 외지인 산을 간다고? 찜찜한데. 근데 3일밖에 안 하잖아. 거기다가 선불이네. 그럼 작업기간 끝나고 내가 바란 만큼 인센티브를 또 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케이 콜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 현장이 이제 마무리된 다음 날에 같이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무 중에 진짜 비싼 나무들 있죠. 품종이 좋은 나무들. 따로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저는 뭐 이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 산에서 벌목을 하려면은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따라간 현장은 그 나무들을 몰래 베어서 파는 그런 범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오래된 사찰 같은 게 뭐 부서지거나 이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캐는 거예요. 오래되고 좋은 나무들. 이제 가게 돼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는 몰랐고. 그래서 이런 건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쌍놈 이러면서 윤반장 일행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여기서 일 안 하면은 뒤져 이 새끼야. 이 하나 건져갈 사람 없고 이 쌍놈의 고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뭔 말이 많냐고. 어이구. 돈 받아간 거 어떡할 거냐고. 이 쌍놈 새끼 짓궂이야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맞으니까 맞다가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하여간 조선놈들은 처음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에서야 뭐 감시 카메라도 있고 뭐 전자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경계할 게 많은데 그 당시 때는 그냥 대충 뭐 둘러놓고 못 들어오게 그냥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넓은 땅이니까는 10명 정도에 되는 인원으로는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도끼질을 하든 톱질을 하든 소리가 나고 나무가 쓰러질 건데 그럼 그걸 듣고 오지 않겠냐. 그래서 비 오는 날 간 거예요. 비가 태풍이 엄청 오는 날 빗소리 천둥소리 묻혀가지고 못 듣게끔. 그래서 일을 3일만 하는 거예요. 그때 몽창 좋은 건 다 베가려고. 그래서 도착한 날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산을 쭉 돌아서 정문 말고 사이드로 빠져 돌아가지고 원래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야, 넌 절로 가고 넌 절로 가고 굵고 씨알 좋은 거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 거 나한테 와서 말할. 이렇게 퍼진 거 일행들이. 근데 똘비가 얼마 못 가서 딱 본 나무가 와, 이 나무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똘비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나무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하면서 와, 웅장하다, 신비롭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넉넉 구경을 하고 있는데 윤 반장이 오면서 이 색도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런 나무면 괜찮지. 이거 그냥 완전 개밥 도토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무 보는 눈이 있네 이러면서 일행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손에 연신 침을 뱉어가면서 야, 이 나무 작업하자 이러면서 야, 이거 하나만 베가도 우리 일당 다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희죽거리면서 베려고 해요. 네. 근데 그걸 본 똘비는 속으로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했대요. 저는 나쁜 일인지 모르고 따라왔고 돈을 많이 준다는 말이 현혹돼서 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나무는 베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끈 감고 속으로 말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반장이 어휴, 저 병새끼 한다 헤이 쌍나무 새끼야. 야, 나무 안 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 너 뭐야 지금? 기도해? 조상한테 기도하냐? 고아 새끼야? 개념 없는 새끼, 쌍나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욕을 하든 말든 똘비는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 또 윤반장 다른 일행이 말하기를 형님 저 그냥 냅두고 빨리 작업을 하자.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든 저거 작업 안 하면 좁혀버리고 여기다가 나무 대신 묶고 가면 되니까는 일단 작업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가 엄청 오는 산 중턱에서 도끼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똘비가 기억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똘비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 도끼질 하려고 자 들어간다 이런 순간 똘비도 기억 현장을 벗어나서 숨을 돌리는데 윤반장 일행들이 하는 말이 야 봤어? 반장님 봤어요? 봤어? 형님 봤어? 나 봤어. 나도 봤어. 이 얘기만 하더래요. 미치겠네. 뭐야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다가 잠시 숨 고르고 야 빨리 여기 벗어나자.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숨겨둔 포터를 끌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숙소로 왔어요. 다들 이제 넋이 나간 듯이 씻지도 않고 구석에 쭈그려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똘비는 뭔가 싶잖아요. 물어보면 때릴 것 같고 물어보기도 뭐 하고 있는데 쭈그려서 다들 자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그 와중에 또 감기들 드실까봐 왜냐면 다 젖었으니까는 윤반장 일행들 입으로 하나 둘 덮어주고 그다음 자기는 씻으러 들어갔대요. 씻고 나와서 자기는 이불도 없이 그냥 젖은 옷 다 벗고 새 옷 갈아만 입고 잠들었대요. 어느 정도 잠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방에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로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뭔가 질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옆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끌고 가는 소리가 나고 인기척 같은 게 똘비의 머리맡까지 도달하더니 이러고 오.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제일 구석에 자고 있던 윤반장 쪽으로 가서도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뭔가 싶기도 하고 무섭고 눈을 지끈 감고 공포에 떨면서 잠이 다시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아침에 밝아 있었죠. 그리고 해가 중철인데 다들 어제 저녁에 봤던 그 자세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안 일어나나 라는 생각에 윤반장님, 박시아이씨, 임시아이씨 다 전부 다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어제 비 맞아서 감기 걸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몸을 만져보니까는 너무 차갑더래 몸이. 놀래서 어깨를 잡고 뒤집어 보니까는 다들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죽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여관 주인이 왔고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똘비를 경찰서까지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서에 갔는데 경찰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너가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있던 일을 다 말해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 나무를 베러 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됐다. 근데 사실 경찰서라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가게 되면 네. 뭔가 찜찜한 곳이 저는 그런 곳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죄는 아니지만은 안 좋은 일로 가게 된 그 똘비라는 처음으로 간 서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렇게 벌어진 일을 다 이야기하고 다시 꿈 얘기도 한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사망 소견서도 들어보니까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고 다른 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젖어 있는 것도 그렇고 비 맞고 자서라고 하는데 이불도 덮어놨잖아요. 좀 이상하긴 한데 얘는 어떻게 뭐 접점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평판 등 봤을 때 딱히 죄를 지을 만한 것도 없고 엮을 것도 없고 그래서 훈방 조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조사를 받고 그래갖고 훈방 조치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며칠 동안 고생했고 처음으로 시술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에 소주 3병을 먹고 그냥 잠에 들었다고 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저기 멀리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가 슥슥 다가와요. 근데 수염이 바닥까지 끌리는 어느 노파분이 저 멀리에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똘비를 딱 보고 나서 세상 인자한 얼굴로 머리를 딱 만져주면서 잘 컸네 잘 컸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사라지시더래요. 근데 딱 손대는 그 순간부터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또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화한 미소를 가만히 보시면서 사라지시는데 예. 그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깼는데 눈을 떠보니 베개에는 이미 눈물이 범벅이고 근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예. 그래서 뭔가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또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다시 또 공사 현장 일자리를 알아보고 한동안 또 일을 하면 지내요. 그때부터 미뤄왔던 공부도 하고 한글을 떼고 검정고시도 보고 예. 지내던 와중에 그냥 문득문득 든 생각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봤던 그 나무 근처에 가서 한번 죄라도 지내야겠다.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이 똘비라는 사람이. 그래야 마음 편하겠다.
그래서 근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출입이 허락된 그곳과 가까운 곳까지 가서 그쪽 방향으로 과일 몇 개, 뭐 북어 한 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박한 것들을 준비해서 막걸리 한 명 들고 재를 드리고 이제 과일이랑 북어를 이제 바닥에 찢어서 버리면서 고시래고시래 뿌리고 산을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꿈에서 봤던 그 노인분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천성이 착해서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를 할 줄 모르니까 뭐 소방관, 군인, 경찰관 이런 거 하면 잘 될 거다.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 라고 하시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섬마을이 궁금해서 예. 시간을 내서 고향 섬마을에 갑니다. 쉬는 날이지만은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정복도 딱 챙겨 입고 네. 봐라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왔다. 나 무시하고 괴롭힌 놈들아 잘 봐라. 니들이 개똥보다 못하게 괴롭혔던 똘비가 왔다. 이런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섬에 갔다고 해요. 티켓을 딱 끊으려니까는 그 티켓 끊어오시는 분이 옛날에는 경찰관을 순사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아, 그런 분들 있죠. 어르신분들. 네, 어르신들. 왜 순사분께서 거기에 낚시하러 가는 복장은 아니신 것 같고 그 섬마을에 또 뭔 일이 났나요? 이런 얘기 하더래요. 뭔 일? 무슨 소린가 싶어 들어보니까는 얼마 전에 그 마을에 큰 사고가 있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 그렇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그래도 갔대요. 배를 타고. 옛날에는 그래도 배가 정박하는 곳에 띄엄띄엄 사람들이 보였대요. 집도 몇 채 보이고. 네. 근데 몇 년 사이에 그 초입길에 있던 집들 중에 몇 채는 아예 없어졌고 뭐 마을 사람들이 잘 안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섬이라서 사람들은 그래도 뜨문뜨문 보였는데 정보 읽고 딱 내려서 마을을 걷고 있으니까는 마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순사님 어쩐 일로 여기 오셨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왜냐면 얼굴은 알잖아요. 아 개똥이 아버지 나 괴롭히는 아저씨 누구 뭐 순이 엄마 뭐 누구 엄마 다 나 괴롭힌 사람들이구나. 말도 대꾸도 안 하고 다 자기를 업신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 감고 모른 척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씨 아줌마 집에 간 거예요. 김씨 아줌마 집에 딱 가가지고 보는데 마당에서 막 뭔가 씻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어이 이랬어요. 아줌마라고 나누고 어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김씨 아줌마가 똘비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못 볼 것 본 것 마냥 조금 더 잔인하게 말해서는 거순서 잡은 것 마냥 똘비를 보고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자를 딱 벗고 인사를 했대요. 웃으면서. 저 똘비입니다. 알아보시죠? 어떻게 사나 보러 왔는데 정정하시네요. 아직은.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김씨 아줌마가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똘비의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미안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너 괴롭히고 너희 집에 했던 죄스러운 행동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던 너희 집에 했던 죄스러운 행동?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미안하고 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뭐 내가 그냥 경찰 정복만 입었을 뿐인데 맞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 김씨 아줌마가 말해주기를 똘비가 마을을 떠나고 몇 해 지났을 때 꿈에 수염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아주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남편 머리를 때리고 사라지더래요. 뭔 개꿈이야 했는데 그날 김씨 아줌마 남편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세요. 그리고 또 한두 해 지나서 꿈을 꿨는데 또 험상궂게 생긴 노인분이 와가지고 딸들의 머리를 지팡이로 세게 탁탁 때리고 사라지더래요. 예. 딸들도 사망한 거예요. 첫 딸은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뜯겨 나가서 죽었어요. 둘째는 동네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꿈에 또 험상궂게 생긴 노파가 또 나타나더래. 그 김씨 아줌마한테 똘비가 곧 온다. 너는 사실을 말해서 용서를 받아내면 넌 산다. 용서를 받아내면 똘비가 용서해주면 넌 사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꿈을 꾸고 며칠이 안 돼서 똘비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발 기어가지고 똘비 바지가랑이 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원래 팩트는 뭐냐면은 예. 똘비네 집이 원래 부자였어요. 아, 네. 농작하는 땅도 많았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소작농이라고 불릴 만큼 부유했대요. 똘비네 집이 원래. 근데 김씨네 부부가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시샘을 했고 마을 사람 몇 명과 뭐 공무원들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몰래. 그 똘비 아버지는 파도에 휩쓸리시고 어머니는 마당에 키우던 강아지와 놀다가 예. 마을 사람이 굴린 돌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씨 아줌마 남편이랑 딸들이 죽은 게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후에 싸게 나온 봤다 싶었더니만은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반도체 대란도 났었고 차가 좀 늦게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 때는 돈이 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불안불안하긴 하면서도 좀 버티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먹고 살기 편해지겠구나, 우리의 원래대로 일상이 돌아오겠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실은 더 경기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바로 맞거든요. 그래서 똘비도 조금 생활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똘비가 결혼은 안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도 없고, 그리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한평생 번대로 쓰고 가자?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똘비가. 신차 영업사원이면 해당 브랜드, 자기가 소속해 있는 브랜드 자동차를 좀 할인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도 할인해서 사요. 근데 그 나이대에 보통 많이 사는 자동차가 아니고 상당히 조금 비싼 가격에, 그것도 뭐 빠꾸 없어요. 그냥 풀옵션으로 질러가지고 매달 할부 찍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집에 스타일러,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딱 안마기 같은 거 다 렌탈로 끊었었고, 집도 월세였대요. 아파트였는데 월세도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그러니까는 월세는 월세대로 찍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은행에다 이자 찍고 있었고, 그냥 완전 그냥 번대로 팔팔팔팔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차가 안 팔리기 시작을 하면 직격탄이 진짜 제대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지르고 썼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돈이 후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열심히 영업을 해봐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차 사세요 핀다고 사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좀 알바를 좀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지름신은 못 이겨가지고 또 사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알바자리도 보면서 중고 물품도 보면서 그렇게 인터넷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에 누워서 놀고 있었대요. 네. 쭉 이것저것 보는데, 우리 그 당근 같은 거 보시면은 뭐 A라는 중고 물품을 판매합니다, 또는 A라는 물품을 내가 구매를 희망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서울에 가는데 나 태워서 같이 가실 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꼭 당근이 아니고요, 뭐 그런 중고 플랫폼에서 네. 뭐 알바 아닌 알바 글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네에. 뭐야, 알바를 구한다고? 단기 알바예요, 하루짜리. 돈 얼마나 주지? 하고 딱 찍어서 보니까는 1시간에 2만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괜찮다, 가가지고 삽질하는 건가 뭔가 봤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단순 업무 지원을 해주면 된다. 시간은 짧아요. 2시간에서 3시간. 2시간이라 낮에 어차피 뭐 당직 아니면 할 일도 없고 이건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문자를 보냈대요. 저 뭐 알바를 지원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더래요. 내일 시간 되냐? 그래서 된다. 그러니까는 주소 찍어주면서 내일 4시까지 여기로 오라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했다가 4시에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네. 뭐 해당 동네니까 바로 갔죠. 가서 보니까 그냥 조금 뭐 약간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간판도 없는 그냥 그런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대요. 상가. 그 앞에 서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허름한 상가 1층이 열리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누가 인사를 해주더래요. 보니까는 나이는 대략 6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뭐 키는 한 170에서 173 사이? 좀 마르셔가지고, 우리 머리가 원래는 검정색인데 나이 먹으면서 흰머리가 많이 늘면서 아예 흰머리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서 있는 머리 있잖아요. 알죠. 흰색 머리 검은색이 쫙 섞여 있는 딱 그런 머리였는데, 머리 길이는 어깨보다 조금 밑에까지 내려왔고 질끈 동여맨 남성분이셨대요. 옷은 약간 개량 한복 입으시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뭐였냐면 도심형 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 나이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나 있으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잠깐만 기다리면은 물건들이 올 거고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를 조금 도와주셔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맥심 커피 한 잔 타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앞에 차들이 하나씩 도착을 하더래요. 승용차도 오고 용달차도 오고 뭐 하나씩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4시간 분량껏 돈 챙겨서 돈을 딱 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돈은 분명히 현금을 주셨대요. 현금을.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을 주시면서 종이를 한 장 내밀고 여기에다가 신상명세,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받았다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냐면은 보통은 그런 거를 쓸 때는 계좌이체로 돈을 받거든요. 근데 현금을 받았는데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도 어찌됐건 사람을 쓰고 돈을 지불을 했으면은 세금 신고해야 될 거 아니냐. 주민번호 다 쓰는 건 아니고 주민번호 앞자리 쓰시고 이름 써주시고 연락처 써주시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세무 처리할 때 우리 담당하는 세무사가 필요하면 연락 드릴 거라고 3.3% 그 얘기 하시더래요. 종합소득세. 네. 근데 똘비 직업이 신차 영업사원이잖아요. 이런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카드사라든지 할부사에 저 영업사원 등록할 때도 신분증부터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민번호 다 적는 것도 아니었고 적을 거 적어서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웃으면서 오늘 아무튼 고생 정말 많았고 다음에도 혹시 일 있을 때 그럼 내가 전화할까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시라고 뭐 하루 전에만 연락 주시면은 시간 맞춰서 참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저도 좋은 마음으로 돕겠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이후로도 한 2-3번 더 연락을 주셨대요. 2-3번 더 오면서 이분하고 다른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약간의 존경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얘기도 했죠. 왜 그렇게 신차 영업사원을 하면서 알바를 하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차가 예전만큼 안 팔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돈이 필요해서 하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똘비가.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돈이라는 게 뭐 있다가도 없고 하는 거지만 항상 사람이 쉬면 안 된다.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다. 오늘은 그러면 나랑 같이 조금만 더 일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뭐 어떤 거 다른 것도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가가지고 청소 좀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음식 나눠드리는 그 순회 공연 싹 돌고 다마스를 타고 도심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이때는 조금 차가 있는 시간에서 그랬고 만약에 차가 안 밀리는 시간이라면 15분 안짝에 끊길 만한 거리를 가시더래요. 네. 갔더니 시내는 아니죠. 약간 사이드로 아예 나왔죠. 되게 뜬금없이 뭐 돌비 가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점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든 건물로 들어가더래요. 1층짜리였고 그 건물 생김새는 그냥 일반 시골에 있는 가정집 모양새였고 우리 왜 시골 가면 그런 가든들 있잖아요. 그냥 가정집 같은데 가든 네. 써붙이고 장사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용은 안 해보일 정도로 조금 오래돼 보였고 거기에 차를 대고 들어가서 불을 막 켜더래요. 네. 몇 개 불을 켜고 여기 청소 좀만 하자고 하는데 이미 깔끔하더래요. 집이 더럽고 먼지가 쌓여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대요. 네.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열흘 정도 해외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은 굳이 더럽지 않아도 청소는 한번 하잖아요. 먼지나 쌓였을까봐. 그냥 그런 느낌이었대요. 굳이 청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닥 닦는 밀대랑 이렇게 주면서 저쪽 방이 2개였대요. 저쪽 방하고 이쪽 방 바닥 먼지 한번 닦아주고 나는 저쪽 거실이랑 그쪽 닦을게요 하면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옆에 큰 방을 닦았대요. 큰 방 쑥 닦는데 진짜 안 더러웠대요. 먼지도 없었고 그냥 바닥 싹 닦고 옆에 있는 작은 방 닦으려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닦다가 이거 좀 어두운가? 해가지고 불을 켰대요. 불을 딱 켜고 깜짝 놀랐대요. 딱 불을 켜고 보니까는 나는 그냥 저기 옆에 뭐 이렇게 물건 큰 거 놓으려고 뭐 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바닥에 우리가 요라고 그러죠. 요. 네. 그 침대 매트릭스 이런 거 말고 토퍼 말고 진짜로 옛날 어른들이 누울 때 쓰는 요가 딱 깔려있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누가 누워있더래요. 거기에. 예? 깜짝 놀랐대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께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방해했나 보다 불을 껐대요. 불을 끄고 저 사장님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 예. 그러니까 여기 할머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글더래요. 어머니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 어머님 댁이에요. 어머니가 옛날에 장사를 오래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이 뭐 TV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거동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남은 시간에는 저랑 제 와이프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도 하는 일이 있고 네. 요식업 쪽 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제가 어머니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와이프도 그러고 그러니까 월수금을 조금 똘비 씨가 도와주면 어때요? 내가 급여는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글도래요. 똘비가 눈이 삐싱삐싱한 거예요. 이제 사장님 그러면은 뭐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마는 그거 뭐 급여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하루 와서 이렇게 자면서 일해주는데 20만 원 드리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오. 꿈꾸는 줄 알았대요. 월, 수, 금 60만 원, 6, 4, 24 240만 원 240만 원 와서 잠만 자는데 240만 원 이게 말이 돼? 싶었대요 진짜로. 세죠. 네. 상입 240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4대 보험 이런 거는 못 넣어드리고 그냥 이거는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세무사한테 서류 전달해 주시고 어떻게 일 도와주실래요? 다만 와서 어머니는 진짜로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조금 케어 좀 해주시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다고 빠꾸 없죠. 이럴 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좋다고 그러면은 당장 뭐 내일 모레부터 와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돌봐 주시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뜻하지 않게 알바를 했고 그 알바 사장님의 또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을 본인이 긁어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한 달에 240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것이 생기면은 영업하면서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진짜 강력하지 강력해. 엄청나거든요. 처자식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리리아 만보 하면서 나가기로 한 날 돼가지고 그 집을 간 거예요. 이제 저녁 9시쯤에. 이게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9시부터 본인이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당직 날이 겹쳐도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직 끝나고 가면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에 1도 지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뭐 인사하니까는 사장님이 그날은 와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빈 방 거기에다가 장롱 안에 이불이 있으니까 여기 거 이불 쓰시고 똘비 씨가 뭐 필요하시면 따로 토퍼 같은 거 놓고 개인 거 쓰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여기 뭐 따뜻한 물 나오니까 샤워하실 거면 샤워도 하시고 편안하게 계시고 한 번씩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님 뭐 어디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똘비 씨가 몇 시에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자기 전까지 최하 12시까지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위치 좀 바꿔드리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욕창이 생기잖아.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왼쪽으로 눕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눕게 했다가 그 다음에 혹시 뭐 냄새 나나 좀 봐주시고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은 부축해서 화장실도 좀 갈 수 있게 도움 주시고 그러면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장님께서 어머니 방을 데리고 가더니 불을 켜고 어머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눈을 살짝 뜨시더래요. 어머님 저 친하게 지내는 동생입니다. 어머님 이 동생이 나 집에 없을 때 우리 어머니 도와드릴 거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던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부르세요. 이름이 똘비예요. 어머니 똘비 하고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 불 끄고 나와가지고 어머님께서 뭐 거실에 조금 나와서 앉아 있고 싶다 그럼 저기에 휠체어 있고 다 알려주더래요. 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분은 가셨대요. 그 똘비 혼자 남았어요. 이거 막상 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돌비님 거 채널 좀 보다가 뭐 좀 하다가 문득 생각나갖고 갔대요. 어머님 주무세요. 어머님. 그러니까는 안 잡니다.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똘비가 가서 1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쪽으로 좀 돌아 누울 수 있게 똘비가 도움을 드렸대요. 이렇게 힘줘서 옆쪽으로 딱 돌아 눕게 만들고 어머님 푹 쉬십시오 하고 방에 들어와서
또 돌비님 거 영상 보다가 또 가서 이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또 영상 보다가 한 1시 정도 됐을 때 잤대요. 그냥 쿨쿨 자고 7시에 알람 듣고 깼대요. 깨가지고 어머님 방에 간 거예요. 할머님 뺨이 그리워 보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어차피 돈 받는 거 어머님 말동무도 충분히 되드리고 그래야겠다 싶어가지고 옆에서 최대한 여기저기 주물러도 드리고 말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3달 넘게 흘러갔대요. 진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고 이제는 그 집에 갈 때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테더링 연결하면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세팅 다 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고 노트북 큰 화면으로 돌비님 막 이렇게 춤추는 영상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저녁에 시간 딱 보내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문득 영상을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3달이 지난 이 시점에 어? 어머님은 뭘 안 드시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뭐야? 진짜 3달이 넘은 시점에 그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뭐야? 그래가지고 어머님 방에 갔대요. 어머님, 그러니까 거실에 불을 켜고 어머님 방은 항상 불을 안 켰거든요. 어머님이 불 켜면 잠도 깨고 하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똘비 왔니? 그래갖고 예, 어머님 몸 자세 좀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리면서 어머님 배 안 고프세요? 그러니까 밥 먹어서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네.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럼 제가 물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물 먹으면 화장실만 가고 싶고 물도 괜찮아. 아니요 어머님 화장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때까지 네.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 모시고 화장실 간 적도 없어요. 아니 화장실은 고사하고 이 방 바깥으로 나간 적도 없고 어머니가 앉은 적도 없어요. 3달 동안. 어머님 제가 좀 앉혀드릴게요. 앉아서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 힘드니까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낮에 계속 뭐 앉아도 있고 걸어도 다니고 밤에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님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걸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하려면 하지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예 어머님 쉬십시오 하고 똘비 방으로 온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이 거동 힘들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욕창이 생길 정도의 상태인데 낮에 앉아도 있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다고?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말에 모순이 있는데? 어찌됐건 뭔가 좀 찜찜은 하긴 했지만 뭐 어머님이 가서 봤을 때 진짜로 뭐 귀신 같은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뭔가 참 어머님께서 항상 기운은 없어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야.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 정도만 느끼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요. 똘비가 본업이 신차 영업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당직 날은 당직도 쓰고 고객 차량 인도할 일 있으면 차량 인도도 하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고객들이 차량 인도를 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담이 됐건 차량 인도가 됐건 자리를 빨리 끝내시는 경향이 있더래요. 그냥 뭔가 그래서 뭐지 고객분들이 뭐가 이렇게 다들 급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은 차량 인도를 하는데 고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이셨는데 차량 인도할 때 차 문을 닫고 고객님을 보통 운전석에 앉혀두고 영업사원은 조수석에 앉아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객님이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뭐야 낮에 뭐 청국장 먹고 왔어? 뭘 먹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뭐야 입냄새야 아니면은 뭐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거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더래요. 똘비가 혼자서 이렇게 손에다가 하하 불어갖고 냄새 맡아봤는데 아무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어디서 이게 음식물 썩은 냄새야 뭔 냄새야 하면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고객님들도 뭔가 좀 그랬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낮에 딴 거 먹은 거 없는데 이상하네요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매장으로 복귀를 해서 직장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자기보다 후배였대요. 야 땡땡아 야 나한테서 뭐 냄새 나냐? 그러니까는 후배가 저기 선배 내과를 가보든 치과를 가보든 좀 가봐요 그러더래요. 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옆좌석에 앉아만 있어도 숨 쉴 때마다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옷에서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숨 쉴 때 코에서 이렇게 숨 쉬어도 그 냄새가 좀 아무튼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내과도 가보고 치과도 가보고 했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똘비야 너 나 좀 도와줘야 쓰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친어머니예요 지금. 엄마 왜? 그러니까는 나 네 아빠랑 이번에 동남아 가는 거 알지? 그래갖고 내 용돈도 줬잖아. 그러니까는 네가 와서 이것 좀 잠깐 좀 맡아줘야 된다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데리고 가보자 해서 차에다 싣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차에다가 일단은 멍멍이를 놔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님 하고 본인 방이에요. 이제는 하도 가니까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노트북 펼쳐놓고 좀 있다가 쓱 가가지고 강아지를 안아서 방에다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강아지들이 그렇듯이 말썽을 워낙 저지르니까 목줄 새끼들 하는 그 목줄 해가지고 머리맡에 장롱 같은 거 하나 있었대요. 그 밑에다가 딱 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해놓고서 똘비는 거기 옆에 누워서 노는 거였어요. 놀다가 어머님한테 갔다가 그러다가 한 1시 좀 못 돼가지고 이제 잠들었어요. 쿨쿨 자고 있는데 귓가에서 네? 학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자다 말고 눈을 이렇게 부지하고 떠가지고 옆에 있는 핸드폰 집어들어가지고 핸드폰 전원 딱 켜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로 본인 옆에 강아지 새끼가 딱 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숨을 원래는 그 강아지 새끼들이 긁잖아요. 맞죠. 근데 숨소리가 이렇게 쉬고 있더래요. 천천히 깊게. 얘가 왜 그러는가 하고 강아지가 쳐다보는데 같이 이렇게 쳐다봤대요. 누군가 서 있더래요. 거실 쪽에. 뭐지? 일어났대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옆에 놨던 안경 딱 쓰고 불을 켰대요. 불을 켜니까는 분명히 어머님, 그 옆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시더래요. 어머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똘비가 항상 보던 어머님은 누워 계셨잖아요. 서 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정도였대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더니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부시시 자리에 누우시더래요. 어머님 뭐 거동엔 이상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괜찮아. 그러고 누워 계시더래요. 근데 예. 사람이 거동이 좀 불편한 늙은 나이 드신 분은 일어날 때도 힘들지만 앉을 때도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싹 앉아갖고 누우시더래요.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몸을 뒤집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별일이다 해가지고 방에 들어오니까 이 옆에 강아지 이 녀석이 숨소리가 좀 돌아와 있더래요. 다시 핵 그러는데 머리맡에 오줌을 싸놨더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놀란 거죠. 누가 바깥에서 서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 막 닦고 강아지 발이랑 이런 데도 다 오줌 묻어 있었으니까 예. 강아지를 안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어머님 방을 지나야 됐거든요. 어머님 방 지나서 화장실 가서 불 켜고 발 물로 씻고 타올로 물 좀 이렇게 발 다시 닦아주고 어머님 방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님 편히 쉬세요 얘기를 하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대요. 어머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 자리에 강아지를 안은 상태에서 굳었대요. 뭐야? 어디 가셨어? 그래서 강아지를 황급하게 본인이 자는 방에다가 한쪽에 놓고 막 현관을 나가서 열어보고 어딜 열어보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래요. 뭐야? 예. 야, 이거 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치매가 있으셨나 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막 뛰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아니 노인 양반이 100m를 10초에 달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면서 돌아다녔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 일 났다 해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이래저래 했는데 어머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요. 일단은 그 똘비 자네는 일단 집으로 가. 내가 알아서 어머니 어디 가실지 대충 아니까 자네는 집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찾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집으로 가. 그러더래요. 목소리가 조금 화가 나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짐 챙기고 강아지 챙겨서 집으로 갔대요. 집에 가서 조금 자고 다음날 걱정되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어머님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항상 있는데 내가 안다고. 어제 놀랬지? 근데 일 올 때 그 노인만 혼자 있고 하니까 알러지도 있고 하니까 걔 데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끊고 참 별일이 다 있다.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머님 멀쩡하고 팔팔하시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똘비 친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러니까는 발발이 잘 데리고 있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발이 잘 데리고 있지. 이 걔는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그 옆 동네 준현이 삼촌 있지?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이번에 멍멍이들 교미시켜가지고 진짜 좋은 혈통 얻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발발이 강아지 녀석이 삽살개하고 불개하고 섞은 거래요. 삽살개하고 불개.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집 지키면은 참 좋다고 그래서 받았다고.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잘 데리고 있다고. 전화 끊고 멍멍이랑 이렇게 놀다가 있는데 문득 참 사람이 이게 기분이 참 오묘하대요. 그게. 와, 예. 이건 알고 있었어요. 불개는 잘 모르겠고 삽살개가 귀신을 쫓아내는 개잖아요. 강력한 그런 개죠. 예. 네, 근데 불개도 그런 효과가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불개 귀한데? 불개도? 예, 불개도 우리가 불개라고 하는데 아닌 불개도 많고 가면서 거실 불을 켰대요. 네. 탁 켜고 이렇게 옆을 보면은 그 어머님께서 누워 계신 자리가 항상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어머님께서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뭐 나가신 건 아니었구나.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누구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똘비구나. 안 그래도 참 심심했는데 이리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저 때문에 깨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장기가 밝아. 늙으면 밤이 잠도 안 와. 그래서 옆에 갔대요. 어머님 어저께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몰라. 늙으면 뭐 기억이 났다가도 안 나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리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손 좀 줘보라고 손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손을 한참 만지작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개연성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를 말들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어머님 저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서 저 좀 먼저 나가볼게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오늘 옆에 같이 자고 가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저도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옆에 그럼 잠깐만 누워있다 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어머님 잠깐만 그럼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너 나가면 나 또 집 나갈 거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완전 생떼를 쓰시더래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옆에 누우라고 이거 진짜 불편해요. 이게 어머님 옆에 눕는 거잖아요. 이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는 신용만 하고 있었대요. 살짝만 고개도 이렇게 약간 든 상태로. 그러니까는 편하게 자라고. 어머니 나 집에 가서 자야죠. 자장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더래요. 근데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갑자기 소름이 쫙 올라오더래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 이거 아니다 싶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벌떡 앉았대요. 어머니 나 좀 나갈게요. 그러니까는 가지 말고 누워. 어머니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는 어디 화장실이야. 누워봐. 여기다 오줌 싸 그냥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시구나. 근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요. 지금 뭔가 몸이.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그 방을 나오는데 어머님이 어디가!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어머니 하는데 이리 와 하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막 일어나시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무섭더래요. 느낌이 이거 어머님이 나 이거 잡으면 죽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급하게 그 집에서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왔대요. 뛰어나와가지고 본인 차 있는데 차 키는 주머니 있었으니까 막 달린 거예요. 차로 달려가가지고 차 시동 걸고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야,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장님한테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장님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나 방에다가 뭐 놓고 온 것 같아서 방금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이래저래 행동하셔가지고 일단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다. 근데 내가 쓰리바랑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가 이렇게 오다가 신발장에 놨으니까 그 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발발아 왜 그래 나야. 근데 발발이가 진짜로 딱 째려본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핵 쉬는데 와 그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이 녀석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도 막 핵 하다가 그냥 정신줄 놨대요. 똘비가.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눈 떴을 때 아침이었대요. 눈 떠가지고 내가 꿈을 꿨나 싶었대요. 근데 신발장 나가봤더니 신발은 없고. 야 무섭다 이 느낌이 이제 명확하게 머리에 꽂히더래요. 그 집에서 못 잔다. 이야 이거 무섭다.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직장 동료들한테 뭐 얘기하고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야 글쎄다 막 너 그동안 그렇게 꿀 빨면서 돈 벌고 있었구나 어쩐지 일을 열심히 안 하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후배들하고 점심 먹고 그 집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사장님 차는 없었고 그러니까 후배 하나가 내가 그러면은 들어갔다 와보겠다고. 사람 없으니까 만약에 있으면은 내가 형 이름 대고 물건 찾으러 왔다고 하려니까 신발 찾으러 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갔다 와봐라. 후배가 그 집에 들어가더니 막 뛰어나오더래요 이 자식이. 아씨 막 욕을 하더니 들어와 보라고 들어갔대요. 낮엔 처음 들어가요 이 집을. 와 이 방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씨 한번 가서 봐봐. 가서 봤대요. 어머님이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더래요.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뒤에서 후배가 형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봐. 이게 어머님으로 보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낮인데도 어두웠대요 방이. 낮인데도. 어머님 방불을 켜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와마 나무하고요 지푸라기하고 진흙하고 이것저것 덕지 붙여가지고 사람 형상을 한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하나 이불 위에 누워있더래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한 거냐고. 사람이지. 그러니까 형님 이게 사람이야? 잠깐만 하고 이불을 확 걷었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이렇게 발 주물러주고 한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손이 막 쓸렸던 자국이 있더래요. 미쳤네 형님 나가자 일단. 와씨 맞다 나가자 막 그래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차 타고 일단 막 도망치듯이 그 후배들도 뭔가 느낌이 되게 쎄했나 봐요. 막 나갔대요. 그러더니 가는 길에 다른 후배 하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접니다. 예. 저 지금 좀 급하게 찾아뵈도 되겠냐고. 누구한테 전화한 거냐면은 본인이 무당한테 잡한 적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으로 갔대요. 당집으로. 이 집이 용안집인지 어쩐 집인지도 몰라요 지금.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쫙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딱 듣더니 그 사장님 가게가 어디라고? 그래서 어디 근방 어디라고. 그러니까는 거기는 당집이 없을 건데 글도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당집도 아무데나 세우는 거 아니다고. 당집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고. 무당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터가 있고 아닌 터가 있는데 그쪽 동네는 아니다고. 그냐고. 그러면서 그 집은 앞으로 가지 말라고. 너 이거 그 집 자꾸 가면은 뭔가 너 기빨려 죽는다고. 지금 너 거울 한번 보라고. 네 몰골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막 후배들도 얘기하더래요. 안 그래도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좀 그랬다고. 알았다고. 알았어 하고 무당집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됐대요. 무당이 여러 가지 비방도 쳐주고 해서. 근데 또 후배 놈들은 사실 너의 일이잖아요 지금. 처음에 알바했던 그 상가 건물 한번 가보자고. 또 갔대요 거기를. 가니까 정말 신기하게 고등학생 2명이 그 건물 문틈으로 막 뭘 보고 있더래요. 차 세우고 후배가 내려가서 저기 학생들 하니까 애들이 막 뛰더래요. 그러니까 후배가 막 뛰어서 쫓아가더래요. 근데 후배가 구두 신었는데 진짜 잘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잡더래요 한 명을. 그러니까는 도망갔던 친구가 또 털레털레 걸어오고. 그래서 똘비도 내려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후배가 니들 뭐라고 할 거 아니고 하면서 용돈 10,000원까지 주면서 니들 뭐하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 집이 귀신 나오는 집, 귀신 부리는 집,
도깨비 할아버지 나오는 집 이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이쪽 동네에서. 와. 그래서 친구랑 큰맘 먹고 한번 구경 와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이 집에서 뭐 어른들이 어려서부터 여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진짜 이상한 곳에 내가 얽히긴 했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찜찜한 마음에 아우 거기 하면 끝 했는데 문제는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문자를 했대요. 사장님 제가 개인적인 후배가 조금 더 궁금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게 그 무당 선생님이 실제로 그 집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동네 사람과 무당의 이야기를 종합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여자 무당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네네. 정말로 신기가 영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분한테는 자식처럼 여기는 남자 제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죠. 신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잣놈 신발이 영발이 영 안 좋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서부턴가 다시 영발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보니 소문이 뭐였냐. 돌아가신 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흙에다 반죽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눕혀서 그렇게 모시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구해다가 같은 집에다가 자게 만들고 옆에서 보조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음식들이 있죠. 이 음식들 눈치채셨죠? 다 구판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예. 구판도 그냥 구판이 아니고요. 정말로 안 좋은 거 때려 막으려고 하는 굴 있죠. 크게 한 거네. 그런 구판에서 나온 이런 음식은 먹는 것도 아니래요. 이런 거는. 와. 그러면 이걸 어디다 처리를 하냐? 딱딱딱딱 썰어가지고 그런 시설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와.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남자 사장이, 무당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겸사겸사 사람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다가 무당이잖아요. 그 사장이. 얘 괜찮다 싶으면 그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와. 그 집을 데려가도 어머니를 사람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답니다. 똘비는 근데 이걸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 옳았구나 차랐구나. 그러니까 돈 주면서 옆에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이지만은 시간이 지났으면은 아예 거기서 살게 할 생각으로 애를 영혼까지도 거기에 묶을 생각으로 뭐 그래 썼다 이렇게 본인은 거의 100%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 한답니다. 예.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 해봤자 술 처먹고 정신 나간 놈, 뭐 이상한 놈, 뻥쟁이 이런 얘기만 듣지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제 주변에는 돌비 채널 나가는 것도 알고 돌비 채널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볍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나 욕하진 않을 놈. 근데 사실 이 뒷얘기도 상당히 긴데 뭐 지금 시간이 또 한참 돼버렸으니까 이야. 아무튼 정말 신기한 일이 저도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동꼬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맛있게 무섭게 들리는 거지.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 거 신기한데 이렇게 또